영화 파이트 클럽 안 보신 분은 일단 영화를 보고 이번 방송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포일이 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형보는 스포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근질, 뒤통수 강타, 반전 영화 탑10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 영화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We have just lost cabin pressure. What did you just say? You broke your promise. Jesus, Tyler. You fucking talk to her about me. Tyler, what the fuck is going on here? I ask you for one thing. 파리는요? 고안도 없으면서 그냥 왜 그런 걸 얘기 바로 바로 그런 걸 고안도 없는 사람들 모임이고 그냥 야, 백혈병 환자의 모임이고 빈혈 환자의 모임이고 결핵 환자의 모임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영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끔씩은 오샥형 저통에 눌려 우는 것이 내게 큰 휴식이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죽으려고 좀 맞으려고 그게. 왜? 왜? 저랑 싸우게요? 왜? 싸우래? 파리는 파이트 클럽. 잘했어. 잘했어. 아 미틀로프. 네, 미틀로프 저통에 눌려서 있는 에드워드 노튼의 얘기죠. 네, 파이트 클럽. 네. 1999년작입니다. 네. 이게 2000년 넘어오기 전 영화구나. 네, 20세기 영화입니다. 오래됐어요. 네. 근데 지금 봐도 뭐 너무 잘 만들었죠. 데이비 핀처잖아. 네.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고요. 네. 이게 원래 소설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척 파란유크라는 네. 사람이 쓴 소설을 팔아놓고. 네. 이제 영화화 한 거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2 나왔던데. 파이트 클럽 2요? 파이트 클럽 2 썼더라고 이 사람이. 소설을. 네. 네. 만화로 나왔나 뭐 그래요. 뭐 크게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데이비 핀처가 뭐 2도 만든다면 모를까. 네, 맞습니다. 네. 데이비 핀처 감독이 만든 영화들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럴까요? 세븐, 세븐 했었죠. 예, 우리. 네. 패닉 룸, 그리고 조디악, 조디악. 소셜 네트워크,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밀레니엄, 예? 그리고 곤걸 나를 찾아줘, 공콘걸. 예,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 시리즈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연출도 하기도 했고, 미드. 예, 네. 그리고 책임 프로듀서를 쭉 해왔습니다. 뭐 그 사실 네. 처음에 데이비 핀처라는 이름을 알린 게 에일리언 3였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일리언 1은 리들리 스콧, 예, 2는 제임스 카메론. 네. 정말 영화 재밌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데이비 핀처 근데 거의 신인 감독을 에일리언을 맡겼다는 소식에. 네. 근데 3가 사실 좀 그래서 영화는 3까지 나오면 안 돼 있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에일리언이. 근데 그런데도 영화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앞 감독들의 명성에 비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비 핀처가 누구냐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세븐이 나온 거죠. 세븐은 뭐 대박을 터쳤죠. 완전 터쳤지. 우리 어디 나왔었죠? 끝에 머리도 터치고. 우리 무슨 순이었죠, 우리? 우리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에서, 예. 거기서 상위권이었을 거예요. 1위 아니었나 1위? 1위는 렉터가 있는데 어디 1위가 맞아요. 2위였나 보다. 2, 3위 했던 것 같아요. 네. 세븐도 엄청난 반전이었는데. 아유, 반전이죠. 반전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곤걸도 완전 반전이죠. 네. 그래서 사실 곤걸을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파이트 클럽이 클럽? 네. 네, 이게 또 원조잖아요. 이런 뭐랄까요? 이게 다중이 나오는. 이분도 참 반전 영화 좋아하네요. 예, 만든 영화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렇죠. 반전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브래드 피트가 테일러 더든, 그렇죠. 네. 타일러죠. 네, 타일러 더든으로 네. 나왔습니다. 더든. 네. 더든, 예.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나옵니다. 아이. 나레이터로 나와요. 나레이터. 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나레이터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없어. 예. 네. 근데 타일러죠. 예. 이거 반전. 네, 반전 터쳤어. 네. 헬레나 보넴 카터가 네. 말라 싱어라고. 말라. 예, 말라. 노튼을 사랑하는 여성. 예, 김 PD가 좋아하는 네, 보냄 아, 여기서도 예쁘더라. 여기서 좀 말랐죠. 말라 싱어. 네. 네, 그리고 미트로프가 나와요. 가수 미트로프. 우리 전에 그 소세지 소세 파티. 파티. 예. 거기서 미트로프 그 I want to anything. 예. 이거 원래 가수인데 영화도 많이 가수죠. 출연합니다. 예.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역. 머리가 터치죠. 여기서 로버트 밥 폴슨. 그렇죠. 로버트 밥 폴슨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아, 네. 그럼요. 예. 이 클럽에 있는 사람 중에 최초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름을 되살려주는. 그렇죠.
나중에 네, 사람들이- 얘네들이 구호를 외치죠. 이 사람 이름을 구호로 His 외치죠. name is Robert Person. 네. 기억하자고. 네. 그리고 자레드 레토가 나와요. 자레드 레토. 그렇죠. 얼굴 터치는 네. 얼굴이 에드워드 노튼한테 맞아가지고 네. 얼굴이 터치죠. 자레드 레토가 네. 그 영화 그 달라스 그렇죠. 달라스 바이어 달라스 바이어 클럽. 바이어 클럽. 네. 거기서 여장 남자 그렇죠. 로 나왔던- 그 영화로 다시 주목을 받아서 오스카 받았잖아요. 그걸로. 오스카 받고 네, 그렇죠. 다시 옛날 자레드 레토가 찍은 많은 영화들이 네, 다시 다시 좀- 주목받고 다시. 있어요. 사실 파이트 클럽 나왔을 땐 뭐 자레드 레토가 누군지 나중에 누군지 그냥 뭐. 얼굴도 터져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우리 저번에 극장 가다 했던 블레이드 러너 2049 거기에서 그 저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가 예, 이제 이 뭐- 정도가 메인 배우들이고요. 뭐 근데 뭐 이렇게 괄목할 만한 막 수상을 하거나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의외로. 이때 뭐가 있었어요? 99년?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이 영화가 99년에 매트릭스 나오는 애잖아.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막 그죠? 뭐 작품성 그렇진 않아요. 예, 데이비드 핀처 영화들이 사실 재미는 있고 흥행도 되고 배우들도 막 좋고 뭐 또 이슈가 되고 이런 영화들을 하는데 상복이 있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야,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데이비드 핀처 영화가 가장 오스카에 근접했던 거는 벤자민 버튼. 네. 내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예. 우리 판타지 영화에서 했었을걸요. 네. 예. 그거랑 세븐 정도인데 글쎄요. 그 뭐 어차피 그냥 흥행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감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거예요. 파이트 클럽 완전 제 스타일인데. 파이트 클럽. 이 핀처 감독의 영화들이. 그렇죠. 영화는 참 잘 만들어요. 야, 저는 대단해. 파이트 클럽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개봉했었어요. 전 재개봉도 재개봉 갔거든요. 극장에서? 예. 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 지금 봐도 재밌어? 전 너무 재밌어요. 20년 됐는데? 아유,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준우이가 이걸 좋아할 줄 몰랐네. 재밌어요. 네. 지금 봐도 뭐. 이 노래래. 이 영화 보면은 좀 뭔가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약간 뭐 좀 비범한 구석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여기 나오는 그 뭐 반달리즘이나 테러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시대를 좀 앞서갔죠. 그런가요? 이게 20년 됐어요 벌써. 근데 이 99년? 영화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네. 이건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월가 그런 것도 약간 이 영화에서 따온 거. 여기서 얘네들 폭파하는 빌딩들이 다 무슨 신용카드 회사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신용 사회의 이제 무정부화를 꿈꾸는 테러리즘. 그렇죠. 반달리즘을 지나서 테러리즘으로 네. 가는 약간 그런 약간 위험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이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거예요. 오스카에서 싫어했겠네요. 네, 오스카 보수적인 오스카에서 싫어했겠네. 그랬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런가요? 그러네. 근데 그렇게 뭐 이게 V4 벤디타랑 그렇다고 같은 페이지, 선상에 있진 않아요. 같은 페이지에 놓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파이트 클럽 지금 보니까 이 지금의 시대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커뮤니티는 지금 엄청나게 성행에 있거든요. 그치.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뭐 반전이 있죠. 네. 반전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영화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중이 영화 겸 다중이 영화들이 있잖아요. 인격 다중. 샴쌍둥이 영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얼마 전에 샤말란이 만든 뭐 스플릿 네. 23 스플릿인가 우리 제목은 그렇고요. 뭐 그런 영화처럼 인격 다중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이 나왔던 우리 저번에 했던 프라이멀 피어 같은 거 네. 법정 영화에서 했었나요? 그리고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음? 구이에서 다뤘던 범죄 재구성에도 예, 그거는 이제 의식적 이중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는 이제 다중이 영화라고 하는데 다중이 영화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구 영화가 있습니다. 후에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네. 주인공조차도. 네.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영화입니다. 이 데이비드 영화가. 린치 감독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예, 그렇죠. 내가 항상 데이비드 린치랑 데이비드 핀처랑 헷갈려 이름이. 나는 이 영화의 되게 독특한 점은 보통 다중이는 이렇게 그 사람 성격이 다중화되는 거를 연기를 통해서 다른 성격들을 막 보게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주인공 스스로가 그걸 인식 못하는 가상의 인물이 눈에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다 그걸 똑같이 보고 있고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트릭을 만든 거죠. 전혀.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혼자 대화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두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명의 배우가 한 명의 개인이 인격 분열된 인격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영화를 보죠.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그럴듯하게 쭉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확 그게 지지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 네? 중에서도 시점이 다중인격에게 맞춰진 거지. 어떤 객관화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다중인격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보는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두 개 영화 플러스 네. 또 헛개비 영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헛개비, 헛것을 보는 헛것을 거. 보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뷰티풀 마인드 같은 명작에서도 나오는 네. 뷰티풀 이 주인공이 헛것을 보는 거잖아. 네. 어떤 환상 속의 사람을 본다든가 뭐 존재를 본다든가 헛개비 영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이 영화에. 먹개비 영화도 있는데. 먹개비 영화. 고스트버스터즈는 네, 진욱이 나오는 영화 먹개비 영화. 그랬기 가슴에 때문에 안겨져. 근데 그 세 가지 영화가 다 한 영화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영화가 대부분 반전 영화이거든요.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뭐 파이트 클럽이 오래됐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 나이를 실감하네요. 오래됐죠. 1999년에 매트릭스이기도 하고, 저 군대 있을 때. 최 과장 군대에 있었고, 진욱이도 군대, 넌 군대 아니요. 가기 전인가? 네. 한창 놀 때 그리고 데스페라도 오픈했을 때가 99년이에요. 한창 오작형하고 같이 밤새도록 그렇죠. 내가 음악 듣고 그때 나는 20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것저것 막 할 때 하여튼 세기 말적인 그런 느낌까지 더해져서 파이트 클럽은 일종의 컬트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파이트 클럽에 나온 대사들, 네. Who is 로버트 폴슨 뭐 이런 거 사람들이 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시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컬트가 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네. 이 영화를 어떤 뭐 텍스트로 삼기도 하고 네. 진욱이처럼 재개봉 한번 가서 보고. 저는 이번 다시 보면서 인셉션 이런 영화도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데이비드 핀처가 뭐 굉장히 독창적이나 이런 뭐 자기가 뭐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감독이라고 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MTV 세대의 감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편집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발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럼요. 지금 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했어. 그러니까 파이트 클럽도 처음에 보면은 막 편집들 있잖아요. 이 불면증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쓰레기통에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줌아웃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그리고 촬영이나 편집이 좋죠. 그 자기 집 불났을 때 아 그렇죠.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네, 전화하다가 위로 탁 올려다봤는데 갑자기 완전히 불난 상황으로 쫙 주변 환경이 그런 거 바뀌고. 있죠. 굉장히 여기서 환상 같은. 예. 여기 영화 처음에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6개월간 불면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물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실의 장면. 에드워드 노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복사기 하고 있고 내 일상이 복사한 종이 같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혹시 캐치한 부분이 있으셨나 모르겠네. 뭐 화면 깜빡거리는 거? 그죠. 화면 깜빡거리는 거. 그 깜빡거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완전 디테일이에요. 뭐예요?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그때 브래드 피트가 등장해요. 음. 그 깜빡이는 게 브래드 피트예요. 어우 소름나. 아 그 프레임에 브래드 피트 그림이 너 그거 멈춰서 봤어? 나 이번에 봤어. 이게 한 프레임 끼워넣기 그거 하잖아요. 마지막 장면도 그거죠. 거의 0.한 4초 3초 만에 탁 등장했다 사라지는. 네, 아무튼 뭐였지? 브래드 피트가 그 자켓을 입고 알았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준욱이 너무 몰입한 것 같아. 그래. 자, 8위 파이트 클럽에 대한 스토리를 네. 최 과장의 네, 스토리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노트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때 번쩍한다니까. 알았어.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자동차 그 리콜 예, 리콜 심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을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 심사관이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불면증에 엄청나게 시달리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간 모임이 고아남 환자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미트로프 네, 거기서 미트로프를 만나고 미트로프의 저통에 이렇게 머리를 품고 그 사람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울음을 한번 터뜨려 봤는데 그러고 나서 잠이 그렇죠. 잘 오는 거죠. 애기처럼 자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불면증에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이 한번 푹 자고 나니까 이게
중독처럼 모든 온갖 모임에 다 나가는 거죠. 다 나가는 거죠. 암 환자 모임에 다 나갑니다. 네. 백혈병, 빈혈, 결핵. 네, 모임 하여튼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되게 부도덕한 짓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곧 자기한테 그렇죠. 닥칠 죽음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걸 나누면서 이제 좀 고통을 덜려고 온 사람들인데 고통을 나누는 클럽인데 예, 자기는 그렇게 죽을 사람도 아닌데 마치 그런 거인 것처럼 가 있는 거죠. 야 소름이 돋네 또. 또 뭐? 갑자기 소름이 돋아요. 뭐야? 9위 8위의 연관성이 있네. 뭔데? 사기꾼 영화네. 알았어. 사기는 아니지 이거는. 네. 근데 그 모임에 그 아까 얘기했던 헬레나 보넨 카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 어떤 모임에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담배 뻑뻑 피면서 어떤 여자가 근데 있죠. 이게 말라싱어라는 여성인데 네. 아니 이 사람 딱 보니까 자기 같은 사입이야. 그렇죠. 신경 있어요. 신경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여자가 와 있으면 자기가 그 모임에서 진짜 연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알죠. 서로 알고 예? 이제 여기저기 다 나타나니까. 예? 서로 알아보고 그 눈물을 터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시 불면증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서로를 가리켜 투어리스트라고 하죠. 관광객. 네, 나쁜 놈들이긴 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느 모임에선가 그 여자를 딱 붙들고 가서 너 가짜지. 너 가짜지. 너 이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나는 모임이 필요해. 너도 필요하면 우리 나누자. 그리고 모임을 거래. 예, 평화롭게 예. 무슨 모임은 내가 무조건 나갈 그렇죠. 거니까 너는 그 중에서 뭐 나가. 반반씩 나눠서 예,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딜을 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잠깐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 중독자 모임, 이 클럽들을 다니면서 얘가 무의식적으로 파이트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단초를 얻는 거죠. 어떤 모임,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어지긴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환상 속에 있는데 계속 무슨 환상 같은 걸 봐요. 특히 우리 관객들은 영화에서 이 남자가 얼마나 환상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이 옆에 탄 사람이랑 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브래드 피트를 드디어 만나야 됩니다. 브래드 피트는 자기가 비누 장사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고급 비누. 네, 비누를 파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 나랑 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노튼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007 가방이 똑같이 생겼잖아.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약간 그 복선이 있어. 예. 네, 복선이 근데 계속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렇죠. 그 특히 그 말라싱어의 반응. 그렇죠. 거기 그게 나오죠. 예, 그걸 이번에 다시 보니까 보이죠. 그 반응들이 확실히 그 복선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영화 처음 볼 때는 죽어도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두 번째 볼 때 알 수 있는 몰라요. 것들. 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렇죠. 에드 노튼이 음.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브래드 피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딱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 술집을 나서면서 자 나한테 부탁 한번 해봐. 무슨 부탁? 그러니까 아 솔직하게 네 마음에 있는 부탁 해봐. 그러니까 나 좀 재워줘. 뭐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나서는 거죠. 같이 살기로 얘기를 하고. 근데 브래드 피트가 진짜 또라이 같은 애예요. 완전 또라이죠. 완전 또라이예요. 그래서 자 그럼 나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부탁 들어줘. 그러면서 날 좀 때려줘. 세게. 그러면서 이제 막 치고받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는 약간 뭐 이거 SM 영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서로 치고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살기도 시작하는데 같이 사는 집이 진짜 썩은 집이에요. 썩은 집. 아무도 살지 않는 방치된 집. 흉가. 예, 흉가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이면 또 싸우고. 그렇죠. 근데 싸우는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누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이죠. 그렇죠.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다 얘네들이 너무 재밌게 싸우니까 나도 해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한두 명씩 그들의 싸움에 이제 조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클럽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두 명의 이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의 삶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토요일 밤에 그 싸움 모임은 점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이트 클럽이라는 걸 오픈을 합니다. 이건 비밀 조직이고 이거는 룰 넘버 1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죠. 룰 넘버 2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남에게 말하지 마라. 룰 넘버 3 이 모임에 처음 오는 사람은 무조건 싸워야 돼. 그렇죠. 예, 이런 룰 아래에 이제 본격적인 파이트 클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데고 네. 다 싸울 때는 신발 벗고
우통을 벗고 주먹으로만 싸우는 거야. 근데 좀 심하게 싸우죠. UFC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고 나면 이 에드워드 노튼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클럽원들의 분위기는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흥미롭게 얘기 흘러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말라싱어에게 연락이 옵니다. 너 요즘 모임 안 나오는 것 같더라.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딴 모임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뭐 그냥 끊지 않고 이렇게 네. 잠깐 이렇게 올려놨어요. 말을 전화통에. 너무 많이 하니까 예. 그냥 올려놨는데 다음 날 아침에 말라싱어가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놀아났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 브래드 피트는 막 그 말라싱어에 대해서 막 그 헬레나 보넴 카터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요. 그녀의 타락에는 위선이 없어. 끝내주는 막, 여자야. 예, 끝내주는 여자야.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 삼각관계가 아주 깊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브래드 피트가 비누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비누 그거 예. 병원 터는 거. 근데 비누를 만들려면 이 유지 그 그쵸.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은 바로 사람 기름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 지방 제거 시술소 같은데 그런 병원 같은데 가서 그렇죠. 휴지통에 그 버려져 있는 사람 기름을 지방. 막 훔쳐오죠. 그거 정말 진짜 같아 막. 그 지방 흡입한 그 기름덩어리 뭐죠? 그거 막 또 철조망에 걸려 막 터져가지고 얼굴에 터치고 브래드 피트가 막 다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 맞고 이렇게 몸에. 피잖아 그게. 그렇죠. 피하고 허연 섞여 피죠. 있죠. 그거 어디 영화에 또 나오는데 그 훔쳐갖고 나오는 거 지방을 그게 영화인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그거는 좀 허연 게 많았었는데. 네, 어쨌든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비누를 만들어요. 근데 우연히 에드워드 노튼이 그 아까 고아남 모임에서 만났던 밥을 다시 만나요. 그렇죠. 그 미트로프. 근데 미트로프도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에 들어와 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퍼져 나가고 이 모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파이트 클럽만큼 좋은 모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 열성적인 팬들이 생겨나고 사람들 날로 번창해 갑니다. 엄청 많아지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이 이게 직업상 그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계속 다니는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퍼져 있는 거죠. 같이 타일러랑 다니면서 네. 타일러가 간 건지 지가 간 건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모임의 성격이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막 아무에게나 막 싸움을 걸어라. 그렇죠. 너네 주변에 아무나 오늘 이번 주의 숙제는 숙제를 줘. 네. 그러니까 미션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무에게나 싸움을 걸어. 예. 막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저. 그렇죠. 뭐 그런 숙제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노튼의 이 성격은 점점 더 이제 포악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앞에서 원래 되게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사장이 꼴 보긴 싫었죠. 네. 사장이 꼴 보긴 싫었는데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장 앞에 가서 야. 투캅스 상황이 예, 나오죠. 자해 공갈을 그렇죠. 해서 실제로 그 사장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월급은 주고 자기는 근데 그 장면이 사실 복선이긴 하죠. 혼자 자해하는 장면이 그렇죠. 예. 그게 나중에 보면은 저걸 왜 잘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파이트 클럽은 점점 더 범죄 조직으로 군대로 되고, 변하죠. 예, 군대가 되고. 약간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혼란시키는 어떤 그런 활동을 네.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급으로 완전한 리더는 그 타일러, 응? 브래드 피트고 네. 에드워드 노튼도 리더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막 대범함이 이를 데 없어요. 이 조직의 대범함이 막 얘네들이 문제다. 이런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해서 경찰들이 소탕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 발표식장에 애들이 막 이렇게 웨이터로 분장하고 가서 그 보스를 이렇게 경찰 보스를 데려다가 막 협박을 하거나 또 하나는 경찰 내부에서도 파이트 클럽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또 그게 또 반전이야. 근데 계속 비누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누로 사제폭탄을 만들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뭐 글리세린 예. 뭐 이런 거. 예.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엄청난 테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에드워드 노튼은 자기가 바로 브래드 피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죠. 깨달음의 경지. 예, 헛개비 영화라는 게 나오죠. 예, 그러면서 자수를 하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거기서 또 작은 반전들이 일어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장관이죠. 뭐 빌딩? 그 V4 벤디타 상황이요. 아, 그렇죠. 네. 자, 파이트 클럽. 네. 그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 싸움회? 싸움도해. 폭력 서클, 폭력 서클. 싸움 모임 뭐 이런 거겠네요. 하여튼 뭐 이때 당시 영화 나왔을 때 우리가 다 봤죠. 이거 브래드 피트, 에드워드 노튼 막 떴던 네. 아주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핫한 두 남자 배우. 남자 배우 둘이 나와서 그런데 영화 봤더니 이게 나는 누구 영화이기도 하고 정말 헛개비 영화이기도 하고 다중이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내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반전 영화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처럼 반전 영화 끝에 그 반전이 알아버리면 영화 그냥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면의 정사. 그게 80년대 영화가 아니고 91년에 나온 영화라면서요? 예, 91년 가면의 정사처럼 끝에를 알면은 그 영화 계속 그 힘으로 그냥 갔던 영화들 다시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 파이트 클럽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봐도 뭐 반전은 우리가 알고 봐도 그렇죠. 오히려 새롭게 발견하는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저래서 저랬구나. 아까 얘기한 헬레나 보넴 카터 상황도 그렇고 그 투캅스 상황도 그렇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얘를 보면 다들 경의를 표현하잖아. 그렇죠. 에드워드 노튼은 사실 여기서 별로 역할이 없는데 그렇죠. 약간 자기는 이 클럽에서 별로 역할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다 썰하고 아주 그렇죠. 그냥 자기는 창립 멤버일 뿐인데 사람들이 다들 딱 저기 보면 다 알아봐 막. 어디 뭐 다른 어떤 도시에 바에 갔더니 거기 바텐더가 완전히 얼굴이 박살이 나 있고 갑자기 얘를 보더니 그러잖아. 다들 굉장히 얘를 존경하죠. 근데 그 조직이 엄청나게 퍼진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 반달리즘이라는 거 있죠. 반달리즘 하면은 뭔가요? 이게 파괴자죠. 파괴. 그렇죠. 반달리즘은 이제 일종의 어떤 도시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기존 공권력이나 이런 데 도전하고 좀 희화화하려고 왜 뭐 신호등 같은 데다가 뭐 마리화나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막 그러는 좀 귀여운 반달리즘, 경범죄, 낙서하고 근데 그게 사실 테러리즘으로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에 반달리즘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월가에 있는 뭐 저 송아지를 훔쳐오자 이런 건 사실 반달리즘인데 범죄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건물을 폭파하고 뭐 인명이 살상되는 상황이 되면 테러리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 파이트 클럽이 점점. 그래서 기존 권위나 아니면 지금 이 신용사회에 대한 그 아까도 얘기한 뭐 신용카드 회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뭐 이래서 이제 테러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위험한 조직이 돼가는 건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어떤 각성 내지는 한 사람의 어떤 정신질환이 이런 엄청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주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반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정신질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히려 미국 사회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몇 있잖아요. 그 머리에 별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시리얼 킬러로 아주 심각하게 있는 또 이상한 종교 막 만들듯이 해서 이런 뭐 사람들이 있죠. 많았죠. 사교 집단 뭐 이렇고 막 이런 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과연 왜 빠질까를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데이터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 영화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어깨가 축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허리가 한번 꺾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눈만 이렇게 보게 되는 왜 이런 무기력감이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드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무기력해진다.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오히려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싸움을 걸고 싸우고 막 이런 거에서 흥분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저도 약간 공감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흥분되지 않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영화는 참 웰메이드고 재밌고 한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꿀꺽 삼키기는 쉽지 않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불온하잖아. 우리가 하는 말로 불온한 사상을 담고 있는 영화이긴 해. 이게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를 전복시키는 거. 우리나라
저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그 빨갱이들 그런 말이 근데 약간 불이한 세계에 맞서서 혁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 경계가는 좀 모호해요. 방금 오시아가 얘기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뭐냐면 시작이 뭔가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반감을 가져서 가령 내 카드를 쓰다가 카드 정지돼가지고 내 재산을 뺏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에드워드 노튼의 이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였어 그냥. 자기가 잠을 못 자는 생리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트로프의 가슴에 안겼을 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하고 껴안고 우는 데서 위안이 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눈 감았다 뜨면 여기 어디지? 눈 감았다 뜨면 여기가 어디지? 자기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막 헷갈리면서 사는 그런 건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지. 그 자동차 타버린 자동차에서 같이 조사하는 그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아버지 여기 있던 자리인데 이 사람 지방이 녹아가지고 마치 무슨 그림처럼 돼 있다고 막 낄낄거리고 웃거든.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거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거부감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왜 생겼냐 뭐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현상이 생겨 있어. 근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주변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그러고 브래드 피트를 만나는 이유도 소통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 그렇죠.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되게 희한한 사람.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누구랑 나눠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그래서 브래드 피트를 찾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만날수록 그리고 자꾸 뭔가를 할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일이 꼬여가는 거죠. 예? 꼬일 뿐더러 뭐냐면 이거죠. 순수주의 말하자면 위선 떨지 마라 이거잖아. 이 파이트 클럽의 자체는 뭐냐면 인간이 고통받고 싸울 때만큼 위선이 없는 거 상태가 없다라는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특히 싸우면 친해지듯이 둘이서 막 이를 갈고 한번 치받고 싸우고 나면 엄청난 유대감이 생기잖아.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얘네들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비밀 조직이 굉장히 유지가 되죠. 영화상에서 서로 바라보는 표정, 이 클럽원들이 서로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 서로 사랑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격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는 자꾸 문제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너 숙제해. 이런 거 자꾸 내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재미거리를 주는데 그게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그렇게도 보죠. 뭐 저기 뭐 무슨 극단주의자들이나 네오나치들 이런 애들 보면은 다 지네들끼리 클럽처럼 하면서 그 유대력 굉장히 강하잖아요.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약간 벼랑 끝에는 서 있기는 해요. 그게 좀 위험하긴 해요. 또 이 영화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 나온 그 V for Vendetta 같은 영화 보면은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 그게 폭력의 대상이 어딘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얘네들이 뭐 구체적으로 월가를 뭐 공격을 했다거나 이렇다면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그 신용카드 회사 얘기하고 뭐 TRW인가요? 그 뭐 미국 그 개인 신용 정보 평가하는 뭐 그런 빌딩 뭐 그런 걸 부시자고 하잖아요. 폭탄하는. 네. 거기에서 멈췄다라는 게 원작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정말 저 금융 자본이나 아니면 뭐 정치 권력 뭐 이런 데를 향해서 그랬다면은 상당히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영화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혁명으로 가는 영화. 이게 20년 전 이야기다 그러는데 이 영화가 그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혁명이냐 아니냐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와 색채를 가진 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신용 정보를 부시는 이유도 뭐냐면 TRW. 기본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미국 신용카드에서는 거의 몇 %만 갚아도 그러니까 신용이 유지돼요. 우리는 적어도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맞으면 비용을 다 갚아야 되잖아. 갚고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한 그 중에서 한 몇 %만 갚아도 그 다음 달 신용이 증가해. 그러니까 신용을 무한대로 뽑아 쓰는 거지. 그러다가 집 뺏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난번 그 금융 위기 때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전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위기감이 조성돼 있었던 것에 대한 사실 이 영화 나왔을 때 우리는 IMF였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영화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렇게 흥분되는 것 중에 뭐냐면 두렵기도 한 거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저항감을 갖고 뭔가 사회 제도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 형식이 혹은 내 안에 있는 주제가 이거 아닐까? 라는 의심까지 갖게 하고 어떤 그런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그 저항심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령 이거죠. 브래드 피트가 레드 노튼 손을 딱 잡고 견뎌봐 그러면서 이렇게 화상을 입히잖아요. 네. 그 뿌리는 게 뭐야? 가루. 그냥 화학품 염산 같은 거예요. 가루 염산? 저기 뭐지 그 비누 만들 때 쓰는 뭔가 하여튼 근데 알코올을 부으면 이렇게 이제 중화돼 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 되게 독한 그걸 견디라고. 견디라고. 네. 근데 그 견디고 나면은 사람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텐더도 손에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결속력을 막 가지면서 이상한 어떤 구석으로 막 들어가는 그 영화예요. 그게 또 영화는 되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 테러와 혁명에 정말 무슨 이렇게 경계선 딱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몸을 어느 쪽으로 기울일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영화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욕구, 나의 욕망,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약간 이상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은 평소에 엄청나게 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회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 같은. 근데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타일러 더든처럼 막 나가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 머릿속 내 허상으로라도 그렇게 모델을 그려놓고 그런 헛개를 하나 그렇죠. 대리만족을 예? 느끼는 일종의 뭐 이것도 뭐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또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도 사실 그리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핀처는 이 영화를 성장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봤더니 이 영화는 성장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은 배우들이나 뭐 감독이나 공유했던 얘기가 이 영화가 옛날에 제임스 딘 나왔던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랑 60년대 명작 졸업. 그 두 개 영화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영화 두 개를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장 영화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된 남자가 성장하는. 네.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 지금 준우가 그럼 영화를 데이비드 핀처 경지로 이해를 하는 거지. 저는 완전히 공감해요. 나는 그냥 공감은 아니고 뭔지는 알 것 같다. 그 성장의 그 끝을 보여주거든요. 그래? 성장 끝이 타일러 뭔가요? 더든을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는. 그렇지. 자기 손으로 총구를 입에 넣고 턱 덜렁덜렁해지는 거. 턱과 목을 덜렁덜렁 구멍 나게 하고 이렇게 킹콩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걔가 그 자기 얼굴에도 대고 총 쐈는데 안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조직원들이 더 존경하게 되잖아. 더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막 사실 이러면서. 여기서 그 밥 미틀로프는 이제 머리가 터쳐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결속력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 거 하면 전우가 다치거나 죽으면 더 막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수컷들이 그런 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 하는 거 봐요. 벤치 클리어하면 성적 좋아지잖아. 한두 명이 사실은 그 자기들끼리 그냥 감정 싸움 한 건데 다 뛰어나와 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들이 이렇게 싸움 구경 이런 거 할 때 아드레날린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거가 뭔지 남자들이라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전잘 그게 몰라요. 그게 짐승들이랑 똑같은 거지. 전 남자가 피 아니라. 보면 눈 뒤집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벤치 클리어 하면 오막 이런 가서 야 누가 주먹 같은 거 안 날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야구 보다가도 벤치 클리어이 있다면 그 영상 계속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졸업이랑 이유 없는 반항 두 영화 그리고 이 영화 보면 나는 뜬금없는데 포레스트 검프 생각이 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요. 그렇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포레스트 검프 달리기 할 때 그 추종하게 되는 거. 추종하면서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뛰는데. 그리고 이 영화에 그 유명 포레스트 검프 뭐 대사가 나오는데 Run Forest Run 이거 나오나? 뛰어 포레스트 뛰어 이거가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에. 아 그래요? 거기 헬레나 보렘 카터가 뭐 누가 그 대사를 해요. 네. 이 영화 아닌가? 아무튼 재밌는 얘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 처음
둘이 치고받는 장면이 있어요. 바 앞에서. 예, 바 앞에서. 그 바에서 피쳐 먹잖아. 아, 예. 피쳐. 거기서 이제 처음 나와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때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에드워드 노튼이 약간 망설이다가 그렇죠. 귀샤대기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 목이랑 귀 때려 귀를. 왜귀 때리냐? 귀샤대기예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게 아니고 원래는 가짜로 때리기로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있었대요. 근데 핀처 감독이 살짝 이렇게 노튼을 불러가지고 진짜 때려. 진짜 귀 때리라고 시켰대요. 아. 그래서 영화를 자세히 보면 야 미안해. 아니 진짜 때리는 진짜 거 같아. 열받은 것 같아. 진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 브래드 피트가 열받았어. 아파가지고 표정. 웃고 있대요. 이게 되게 당황하고 되게 아파가지고 황당하다는 듯이. 아. 웃으면서 아파서 막 이거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걸 담고 싶었던 거죠. 예, 그거였고 또 그 이것 저 되게 재밌었는데 그 왜 파이트 클럽에 그 소속돼 있는 소속원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게 그냥 오늘 너 눈에 누구든한테 시비를 걸어서 그렇죠. 저라. 싸움을 해라.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자기 가게 앞을 이렇게 물 청소를 하다가 그렇죠. 목사님한테 물 뿌리는 장면이 물 있어요. 뿌리는 거. 그 목사님도. 예, 목사님한테 물 뿌리는 장면이 있고 막 나중에 성경책에 막 물 뿌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나서 때리잖아요. 때리죠. 근데 거기서 카메라가 살짝 흔들린대요. 어. 아 웃겨가지고. 그게 카메라맨이 웃겨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장면이 되게 나온다고 웃긴 하고요. 장면이죠. 네. 거기 네. 싸움 거는 장면. 그 여러 명의 싸움을 거는 게 나와요. 네.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부모님한테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부모님이 이 영화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브래드 피트가. 예.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제발 좀 이 영화는 좀 보시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왜? 나 볼 건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납득이 안 되니까 아들의 그 설득이 그래서 그냥 보셨대요. 예. 보셨는데 그 화학품 아까 그 손에 얹어서 막 그 태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정말. 그만 봐야겠다. 그거 봐야겠다. 그거 좀 셌죠. 네. 브래드 피트가 원래는 에드워드 노튼보다 대여섯 살 많죠. 많죠, 예. 나이가 더 많고 근데 네. 여기서는 친구처럼 나오고 네. 사실 이 두 배우가 굉장히 인기도 많은데 연기를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렇죠. 네. 아유. 물론 이제 좀 결은 달라요. 에드워드 노튼은 좀 뭐랄까요? 좀 더 성격. 약간 좀 더 에드워드스럽죠. 나는 에드워드 노튼 보고 깜짝 놀랐던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메리칸 히스토리 X, 예. 그 영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지. 거기서 약간 개과천선한 나치 네오나치잖아요. 네오나치. 그 영화도 그렇고 프라이멀 피어에서 봤던 충격. 네. 이게 약간 반전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왕성히 활동 중이고 브래드 피트는 물론 뭐 월드 스타가 됐죠. 훨씬 네. 뭐랄까요 좀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이 두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한다라는 게 이 파이트 클럽 99년에 파이트 클럽이 공이 이 두 배우한테 공이 그런 영화로 남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되게 상업적인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우가 참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보여줘요. 여기서 브래드 피트 약간 그 무슨 깽단 두목 같은 복장 같은 거 하고 막 나오잖아. 네. 막 장신구 그리고 걸치고. 사람들한테 연설할 때 보면 그 클럽원들한테 연설할 때 보면 그렇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카리스마 장렬이고. 멋있죠. 그리고 또 에드워드 노튼은 그 혼란스럽고 막 그 처음에 불면증 막 이런 연기가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불면증 걸린 애 같잖아. 진짜로. 막 약 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그리만큼 느껴가지고 진짜. 야, 그 이 두 배우가 또 이 영화를 빛냈 아주 뭐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장 앞에서 자해 협박하는 그 장면도 저는 거기서 또 감탄했어요. 난 데이비 핀처가 네. 투캅스를 본 것 같다.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가 이거보다 몇 년 먼저 나왔거든요. 그 안성기 씨가 안성기 이마에 피를 묻히고 아니 그거 말고 그 배우 있잖아. 저기 김태군 닮은 배우. 안성기가 저기- 안성기가 나중에 또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하잖아. 예. 그 자해하는 그 최근에 이제 뭐 베테랑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나이타로 이렇게 이마에 라이터. 상처낸 거. 라이터 해가지고 자기 야, 형사를 때리면 어떡하냐. 야 오달수가 다 데리고 지금부터- 나가잖아. 지금부터는 정당만 때리죠. 그런 이제 자해 씬이 여기서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그거 막 그 뒤에 막 진열장 가서 막 부딪히고 이런 거는 리얼하죠. 아 근데 내가 그 사장님은 진짜 깝깝할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진짜 웃겨. 그 네. 사장. 사장이 처음에는 야 이거 걔가 이제 막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뭐 정확한 대사는 아닌데 이런 톤앤 매너로 얘기해요.
야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려고 한 거죠. 정신 차려라는 얘기를 좋게 얘기하려고. 근데 걔가 이제 막 진짜 또 거기서 더 확 나가버리니까 그게 옷에 막 피 묻어 있고 예, 막 예. 그리고 엉망이지 막. 얼굴 막 맨날 엉망이고. 예. 근데 안 잘리는 거 희한해. 그러니까 그 사장도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나 파이어야. 그리고 그쵸. 딱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해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눈빛이 사장의 눈빛이 계속 처음에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워하다가 이제는 두려워. 나중에 두려움으로까지 이제 가죠. 그러다 에드워드니 가까이 와서 매달리잖아요. 그때 문이 척척 열면서 이제 밖에 때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보안 요원들 다 들어오고. 때마침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아까 그 투캅스에서 자해한 저기는 예. 권용훈 배우 그 NC 다이노스의 김태군이랑 좀 닮았죠. 아무튼 나는 그 에드워드 노튼의 그 감정선에서 보면 초반에는 브래드 피트를 되게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 근데 그 말라싱어하고 같이 잠자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미워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그러니까 분열된 자신이 서로 질투하는 그런 질투하죠.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막 싫어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2인자로 이렇게 계속 남는 예. 그 부분도 있어. 그쵸. 얘네 계속 막 그렇게 하니까. 질투심. 질투심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나 에드워드 노튼의 그 연기 중에 자기가 동일인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표정 그 장면은 오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정말 반전을 이루었어. 그렇죠. 정말 그게 반전을 마치 이뤘어. 엔젤 하트 어. 거기도 미키 루크가 맞아. 계속 그 흔적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난가라는 걸 깨닫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시츄에이션인데 여기서도 얘가 그 흔적들을 보고서 그게 난가? 이게 호텔 방에서 갑자기 그래서 바로 말라싱어한테 전화하잖아요. 물어보고 우리가 잔 적 있냐? 그렇죠. 너 미쳤어 너막 그 말라싱어가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너 미쳤어 타일러? 딱 이러잖아. 네. 얘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타일러라는 이름이 모두가 자기를 타일러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그게 반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누구 영화, 다중이 영화, 헛개비 영화가 모두가 합쳐진 파이트 클럽.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처럼 90년대 학창 시절 보낸 사람들 말고는 좀 젊은 세대는 안 봤을 확률도 꽤 높네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를 한 트로이 정도서부터 본 사람들. 12 먼키스나 파이트 클럽 이런 걸 보셔야지 브래드 피트의 그냥 뭐 실패가 마냥 나옵니다. 멋있는 예. 브래드 피트의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아니면 영화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기 벤자민 버튼부터 보시면 벤자민 버튼, 데이비드 핀처죠. 아무튼 예, 핀처 감독의 또 이 젊었을 때지만 이 화려한 연출 솜씨 이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부분도 맞는 게요. 이 영화가 가진 어떤 감정선을 따라가거나 혹은 연기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싸움 장면은 그 싸움 장면을 보고서 눈 돌리거나 혹은 이렇게 혐오감이 들거나 그럴 수 있는 장면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게 표현돼 있어요. 그냥 그럼. 되게 이게 마치 무슨 종교 행사 같잖아요. 예. 약간 정서적으로 정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준다니까요. 이 싸움 진짜 장면이. 그 싸움 장면이 매우 네. 뭐랄까 미술적으로 잘 표현돼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싸움을 멈출 때의 이 표정들과 환호성과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핀처 영화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얼굴이 다 깨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패닝룸이나 뭐 무슨 그 전에 더 게임도 그렇고 세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폭력적인 거를 이 사람은 그냥 신랄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싸움하는 거가 정말 잘 찍었어.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 옷통 벗은 남자들, 이 근육질 남자들이 싸우는데 또 깡마른 남자도 나오고 뚱뚱한 남자도 나오고 그거를 굉장히 그 섬세하게 간략하게 담백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핀처 스타일이 그래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앞뒤 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깨진 얼굴을 보여주는 거지. 피 이렇게 분장이 아닌 것 같은. 여기 제랄 레토가 나중에 얼굴 박살나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예. 그 잘생긴 애가 얼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딴 사람이 돼 있잖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런데도 충성을 막 맹세하지. 그런 거 보면 핀처가 정말 잘 찍는다. 뭐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싸우면 이런 기분이 드나?
저는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주먹 다짐으로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릴 때 뭐 한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 뭐 한번 그래보고 한 번도 그렇게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몸으로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싸우면서. 근데 나는 물론 네. 지금은 아니었는데 20대 이럴 때 술 먹고 사람 때려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이 때려본 거지. 어. 치고 받으면서 내가 막 맞아보고 그러니까 모든 엉키고. 육체적인 그 아니 근데 때리는 것만으로도 한계, 예. 엄청 그 아드레날린이 느껴져. 그럼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그럼요. 그때 맞으면 안 아파요. 그렇지. 싸울 때 아프질 그렇게 않아요. 싸울 때는 아프지 아프지. 아프질 않겠지. 않아요. 그럼요. 내가 아픔을 느꼈을 때는 울음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억울함이 터지는 순간에 아픔을 느끼지. 한창 싸우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에는 뒤에 엉키고 울면 지는 거다라는 그래도- 말이 맞는 거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아픔을 느끼면 그게 돌아온 거지. 약간 의식적으로. 아, 나 맞았구나. 그때 저기 노원역에서 그 고필이 3명이랑 대학교 때 그때 내가 맞았는데 그 기억이 안 날 뿐이었다. 나중에 너무 아픈 거야 옆구리가. 봤더니 이렇게 시퍼렇게 돼 있고 그때 내가 몇 주 고생했어요. 그때 내가 맞았다는 것도 의식 못한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 영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싸울 때는 그냥 잘 아물기도 하고 혹은 이런 싸움이 많이 보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가깝기도 하잖아. 한참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거죠. 아드레날린 강도가 세져서 때리는 사람도 못 느끼고 맞는 사람도 못 느끼는 거지. 흔히 이렇게 자동차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 얼마 보면 그 전에도 사람들은 봤어요. 그 사람들은 60대 전혀. 노인 둘이서 응. 택시 운전사와 그 뒤에 따라오던 운전사가 둘이 진짜 정말? 싸우더라고요. 네, 주먹 붙어가지고. 예. 근데 그분들은 와, 아픔 못 느끼고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시위 현장이나 그런 곳에서 앞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다 보면 그때도 비슷한 나오죠.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알고 보면 거기 돌을 맞아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쟁 생겨요. 상황에서 이렇게 총 맞고 피그란 예로 왜 박하사탕 보면 설경구가 아 예. 자꾸 물 들어간다고 장화에. 발에 장화에. 총 맞고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그 연기 되게 리얼했는데 아무튼 예. 싸움 얘기로 가는. 근데 이게 이 영화가 파이트 나는 좀 이 소설을 쓴 사람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걸 썼을까? 이게 이 스토리는 왜 만들어졌을까? 막 그런 거에 소설이 뭐 왜가 어디 있어 그냥 쓴 거죠. 그래도 뭔가를 우리한테 뭔가를 주지시키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재밌는 얘기로 썼을까? 재미있는 얘기만은 아니거든.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성장 영화예요. 네. 진우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니까. 아니 그 특히 엔딩에 타일러를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고 내 본연의 모습으로 폭탄으로 터지는 빌딩들을 보면서 옆에 내 사랑하는 여자와 손을 잡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마치 터지는 게 폭죽인 마냥 앞으로의 내 인생을 되게 축하해주는. 근데 아니 나는 그 끝에 가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내 원래 자아 에드워드 노트는 이 폭력을 싫어하고 인명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신고도 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잖아 필사적으로. 네. 브래드 피트가 이제 거기에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자아고 그런데 끝에 브래드 피트 그 자아를 없애고 얘는 오히려 예. 지가 다시 브래드 피트랑 합쳐진 건가 그러면? 아니죠. 그냥 성장한 거야? 원래 자기의 성장한 거야? 모습인데 한 차원 이제 올라간 거겠죠. 아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 초사연된 그 거지. 뭐지?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치료하는 방법은 최면 걸어서 하나의 인격을 죽인대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 인격을 말살해 버린 거잖아요. 총을 쏴서 내가 그걸 죽임으로써 말살한 거니까 그건 이제 인격적으로 없어져. 근데 습성은 남아 있는 거지. 화를 잘 낸다든지, 그러면은 싸움을 잘한다든지. 범죄 재구성에서 박신양이랑 염정아로 끝나는 건가 그냥? 응? 아니 몰라. 네, 그런 이거의 셈인 엔딩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나는 종합적으로는 뭐냐면 이 영화 볼 때 진짜로 눈을 한시도 못 떼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왜 이렇게 계속 속으로 어떻게 쟤 어떻게 이렇게 막거든. 막 속으로 막거든. 어떻게 쟤 어떻게하지? 진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형답게 재밌게 보시네요. 진짜 형 근데 약간 형 지금 에드워드 노튼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 닮았네. 제일 에드워드 중요한 노튼.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야. 나는 왜 에드워드 노튼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였어. 형이 아니 타일러가- 누구나 에드워드 노트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었어. 브래드 피트한테 하지 않잖아. 뭐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감정 그거는 이입을. 난 심각하게 하고 있더라고. 주인공이잖아. 아 이거 심각하게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브래드 피트가 되게 밉고
비례대표들이 되게 믿고 비례대표가 굉장히 믿고 저 비누 만든다고 해서 막 들어갈 때, 얘 대단하네. 막 이런 걸로 비누를 만들어. 막 이런 거에다가 비누 찢어질 때는 막 되게 짜증나기도 하고, 막 진짜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이 그 안에서 계속 좀 강렬하게 있더라고 나는. 그렇죠. 그 영화를 두 번째 보면은 설명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봐도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뭡니까 지방 흡입한 거 가지고 나올 때도 둘이서 하면은 터질 일이 없지. 혼자 하니까 그게 터지는 거야.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그러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것들이 쫙 설명이 돼요. 네. 그 헬레나 보넴 카터의 설명도 있고 전화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브래드 피트가 중간에 보면은 비누 장사이기도 하지만 뭐 어디 웨이터로도 일하고 네. 거기서 막 테러하죠. 네. 스프에 오줌 싸고. 네. 그러면서 극장에서 또 영사 기사로 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가 어떤 테러를 하냐면 애들 가족 영화. 가족 영화에 한 프레임씩, 포르노를 한 포르노를 한 프레임씩 컷씩 넣는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하다가 이 소리가 딱 한번 들리고.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아이는 영화 끝나면 울죠. 예. 네. 뭐 그런 약간 그 어번 레전드인가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루머가 영화에 한 프레임씩 맞아요. 그걸 코카콜라. 넣으면, 코카콜라 넣으면 뭐 있어요. 매출이 높아지고 뭐 이런 맞아요. 얘기 있죠. 그런 뭡니까 마케팅이라고 하지. 괴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형 아는구나. 네. 이 영화 마지막 다 장면에서 보여. 다 보여. 남자의 댕이 실제로는 한 프레임이 아닐 걸? 그러겠죠. 여러 프레임이 한 프레임 아닙니다. 네, 그건 길어요. 네, 보라고 넣은 그렇죠. 거예요. 관객들한테 보라고 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청불이 되겠습니다. 청불인가요? 호세인가요? 아 이걸 어떻게 그런 애들한테 보여줘? 그런 아니. 하필 또 남자 댕을 넣었을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컷이 여자 댕을 넣었으니. 수컷들이 하는 짓거리고 남자들이 수컷이 이렇다 그냥 이거야, 이런 남자들이. 놈들이고 수컷이 크면서 이 짓거리들 하는 거고 싸우면서 크고.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남자의 시각에서 지금 이 영화의 그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말라싱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 접근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말라싱어도 뭐 일반적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니죠.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기괴한 좀 막 가는 부분이 있었죠. 막갑하고 그렇죠. 그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다 보고 나면 에드워드 노튼과의 로맨스가 있었던 거죠. 네.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소음이 아, 가득한 그런 네. 섹스 씬. 씬이 네. 있죠. 씬은 장면은 잘 별로 나오지 않아요. 소리로만. 요란하죠, 아주. 네, 막 덜컹거리고. 3일 동안 녹음했대요. 그 소리를.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유명한 씬도 있습니다. 네. 예. 여하튼 난해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이상한 영화에 계속할 수도 있는데 반전 영화에 들어가 있는 파이트 클럽이었고요. 파이트 클럽. 음악을 들어야죠. 음악은 뭐 파이트 클럽의 그 엔딩 씬에 흐르던 픽시스죠. 픽시스 노래. 픽시스라고 옛날에 이제 80년대 말에 나왔던 미국 얼터내티브 밴드인데요. 그 여자가 베이스 치고 뭐 미국에서는 꽤 유명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얼터내티브 밴드면은 뭐 너바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뭐 너바나 뭐 오프스프링 뭐 그때 스매싱 펑키스.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많이 나왔던 그때 같이 나왔던 여자가 베이스 치는 밴드 있었어요. 그 픽시스 노래가 나오죠 끝에 Where is my mind 이 노래 예, 파이트 클럽. 나 정신 없다 누구 있니? 나 정신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나는 누구 뭐 나는 누구 영화답게 끝에 픽시스 노래가 나오죠. 오샥 형이 듀스 노래를 알았으면 듀스 노래를 틀을 텐데. 뭐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R&도 아렌도. 네 픽시스 네, Where's My Mind 들으면서 우리가 또 반전 영화 다음 주에는 7위, 6위를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근데 확실히 성장 영화가 많네요. 그거 기억하시죠? 알았어. 브래드 피트랑 에드워드 노튼 집에 그 병사들이 한 명씩 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를 받아달라고. 신고식.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씩 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거든. 알았고요.